안녕하세요. 오스코브의 진행자 강원준입니다. 이제 오스코브는 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지만 이제 Australian Korean Society Victoria, 즉 이제 호주에 사는 한국인들 관련된 그 한국인들 삶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행사 관련된 이야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코너고요. 오늘은 이제 오는 이제 5월 30일 날 34대 한인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한 22년째 이제 영주권자 살면서 한인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가끔씩 있었죠.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제 지난 2년 전에 33대 회장 때 그때 제가 이제 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다가 약간 쓴소리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좀 비난이 아니죠. 비판적인 이제 잘 주셨더니 또 이제 뭐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긴 했는데 사실 그 한인에 대한 애정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회가 솔직히 지금 교민이 한 2만 5천 거의 3만 되는데 지금 회원수가 이제 얼마까지 한 250명이 안 되다 갑자기 이제 이번 선거가 2명이 나오면서 한 400이 넘어갔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좀 폭등했는데 근데 사실 그래도 2만 5천에 비하면 좀 너무 적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한인회관 자체가 한인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대표적인 기관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그 한인회가 있음으로 해서 한인사를 대표하거든요. 원하든 말든 원치 않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제 이 영상을 만드는 본격적인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한인회 자체가 2만 5천 한인을 위한 모든 어떤 봉사하는 단체가 돼야지 몇 명의 단체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더 중점 드리고 싶은 뭐냐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한인사의 경제 생태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생태계라는 게 사실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 측에서 이제 공급이 우리나라 한인사회가 뭐 여러 가지 이제 K컬처 때문에 많죠. 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음악도 있고 또 영화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한인사회 호주의 멜번 사는 한인사회도 그런 그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쪽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한인회가 필요한 이유가 경제 생태계를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청나라 때 아편 전쟁도 원래는 상인들이 뭐 무역할 때 이 정부의 지원을 바라진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아편 팔다가 이제 청나라한테 걸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얘기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건 뭐 좀 역설적이지만 저는 이 한인회가 역설적이지만 한인회가 한인사회 경제 생태계를 하나 떠받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도움 주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있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수요가 더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50년도에 멜번이 목표가 900만이에요.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경제 생태계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한인사회가 이제 더 영향이 넓어지고 더 이제 뭐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고 넓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신 분들 예를 들어서 포인트쿠이라든가 아니면 선샤인이라든가 뭐 디어팍 아니면 동쪽이라 서쪽 이런데 가서 이제 그쪽에 뭐 유동 인구가 얼마냐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한인 뭐 슈퍼도 있지만 뭐 대형마트 H마트 들었는데 그래서 뭐 코스코도 이제 한국 제품 팔고 뭐 중국의 홍콩 뭐 클라이턴인 홍콩이라는 가게도 한국 제품 많이 팔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한인들 경제 생태계가 그런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이 가서 이제 지역에 가서 만약에 잘 잡는다면 이제 그쪽에 저희가 물어봐서 인구는 얼마고 유동인구는 얼마고 수요는 얼마 되고 이제 그거 파악해가지고 상공회라든가 아니면 옥타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 정부 기관이 있죠 코이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이 한인회 이 봉사하는 이유가 이제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은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왜냐면 너무 과열돼 가지고 지금 그 선거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집행부 자체가 거의 지금 이제 막 독단적이래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위임장 문제도 있고 또 선거의 공정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걸 되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한인회가 올바로 서야지 여러분들의 입지도 더 근거리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상 만들었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핵심 이제 경제 생태계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시티를 예를 들어 보여주면 이제 차이나타운하고 이제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가운데 이제 거의 십자가 형태가 이제 차이나타운입니다. 저 정도 아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끝나고서 더 완전히 커졌어요. 그래서 세로가 지금 이제 저기 시티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네. 가로가 5개고 세로가 9개거든요. 근데 중앙에 스완스톤이라고 굉장히 그 명동거리 같은 데가 있고요. 거기가 거의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중앙에 이제 저기가 십자가가 이제 가로가 리틀버그입니다. 그래서 그 위아래로 다 이렇게 다 가로 세로가 다 차이나타운이에요. 중앙은 이제 가로는 이제 리틀버그인데 왼쪽에 엘리자베스에서 아마 그 엑스비션까지 이제 커버하는 중국 상점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 왼쪽에 이제 그 상단부에 약간 기역자 아주 조그맣게 저희가 이제 코리아타운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이제 오는 5월 30일 날 결정되는 34대 한의회 선거, 회장 선거에 관련된 이제 자료입니다. 3월 29일 날 지난 29일 날 이제 총회 통해서 선관위가 결정됐고, 그 다음에 결정돼서 후보를 모으면서 4월 4일부터 20일까지 이제 후보를 4일까지 모아가지고 접수받고, 그 다음에 25일 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4월 4일부터 25일까지 들어온 선착순 해가지고 이제 bankruptcy, 원액의 불체가 있는지 아니면 뭐 폴리스책, 범죄 경력이 있는지 아니면 네가 정해온 한 1년 했는지 다 자격 검증을 하고 25일 날 딱 결정해서 2명의 후보가 왔다. 이렇게 경찰 딱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또 이 갈등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또 이게 많이 바뀌면서. 근데 그 전에 원초적 문제는 3월 29일 날 그 선관위 결정 같은 거 문제였는데 선관위원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의 이제 좌지우지하니까 뭐 유권 해석도 하고 막 바꾸기도 하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박모씨 회장이 32대 때 잘했어요 2년은. 근데 33대 되면서 그때 이제 회장이 없어가지고 후보가 연임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좀 물이 들었는지 몰라도 약간 내가 회장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지난 5월달 상공회에서 아시죠? 거기 총회에 이제 제 후배가 아는 친구가 이제 회장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회식할 때 그 원로들이 계신데 그 원로분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그 2013년도 그 한인회 그 임원분이 한번 그 호텔에서 이제 코리안 볼 해가지고 이제 파티할 때 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때 사단난 게 이제 변호사비가 34만 불 막 불올랐거든요. 그때 그 채무를 갚아준 분들이 한 43명 되는데 그분들이 몇 명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가지고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을 크게 한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반감이 시작했는데 이 새끼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또 이제 내가 뭐 그 정도 실수했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극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이 친구도 이제 그 논리를 다 꼽아준 건데.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발생했느냐.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더 용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 퇴임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 이제 친한 이제 후배 하나 이제 꽂아주려고 하는 거고. 이쪽은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뭘 거리 됐냐면 멜번 촛불운동을 뜬금없이 왜냐면 그 수장 중에 한 분이 예전부터 그 도와주던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활동했어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왜냐면 그 한의원 정치적으로 이제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왜냐면 중립이고 굳이 호주에 나와서 외국 나와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분이 이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그 촛불행동들이 저도 이제 그때 4시에 갔지만 먼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임원 가입하자 회원 가입하자 그러니까 투표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그 보팅을 할 때 선거할 때 완전히 일방적으로 갔어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생각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그때부터 발단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3월 2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회원수 늘어나고 막 위암장 붙고 해가지고 이것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월 29일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되는데 지금 이제 구도가 정말 저도 여기 한 20년 여기 호주 이민 역사는 40년 넘거든요. 50년? 저 이제 반도 안 됐죠. 근데 이 한인 회장이 좌우로 갈리는 처음 봤어요. 진짜 이 빅토리아주가 정말 희한한 것 같아요. 다른 주는 그냥 권력 싸움이지 좌우로 오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이게 원래는 그 멜번 호국연대라는 게 호국연대가 생겼는데 3월 23일에 생겼어요. 근데 왜냐면 보니까 그 우리 회장님 몇몇 회장도 계시던데
이분들이 그런 이유가 이전에도 2023년 막 이전부터 이 멜번 촛불 행동이 이 한윤회가 내에서 했어요. 활동을. 시위를 막 윤석열 타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후쿠시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르신 귀에 들어간 거죠. 어르신들은 그거 자기네가 환경 회장님은 진짜 자기 집 반부해가지고 그 말분에 집 산 걸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걸 해서 만들어줬더니 회관 내에 와서 그 정책 중에서 하니까 이분들은 이제 갑갑하겠죠. 거기다 또 같이 그 옛날에 했던 한 분이 거기서 회장돼가 또 그 거기서 또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 그러니까 이제 3월 23일 날 그 홍련대가 발생한 거예요. 발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얘네들 그 박모 회장 쪽에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가 이걸 잡아서 그래서 뜬금없이 불쌍하게 멜번 촛병도 이제 거기에 끼어든 거죠. 수장을 잘못 만나서 괜히 거기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개가 그때부터 이제 그쪽들이 많이 모으다 보니까 이제 박모 그 청년부장도 원래는 그 우리 저 회장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일면식도 없어.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그 홍련대를 비싸가지고 이쪽에서 그 박흥식 쪽에서 이모 회장 후보 윤모 부회장 후보 해가지고 런닝매트 해가지고 했는데 프레임을 뭘로 짜냐면 이게 극으로 짠 거예요. 극우 대 좌우로 이 친구가 딱 머리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모 회장 시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모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멜번 촛불 운동할 때 저희 그 리더하고 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원래 화회장 나가고 싶다고 개선해보고 싶다 했는데 저한테 만나보래요. 큰 뻔하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얘기가 하는 게 자꾸 이제 구구가 준동하니까 얘네는 뭐 당연하죠. 뭐 멜번 촛불 운동 워낙 이제 정신 빡세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뭐 솔직히 뭐 제 배경에 뭐 이전 영상이지만 제 외할아버지가 외정 때 순사셨는데 뭐 유도 구단이었기 때문에 유도만 하셨고 순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종로경사 선양하셨지. 또 저희 외할아버지 외삼촌은 이제 중령 있었지. 그러니까 제가 흑역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거 안 좋아요. 매국노 진짜 싫어요. 저라도 반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제 해가지고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어른들 만나 보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 이제 어른들한테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 제가 이재명 받는 건 압니다. 상관없어. 네가 뭐라든 우리는 교민들 위한 걸 하면 돼. 아이들 위한 걸 하면 돼. 저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히려 그쪽에 섰어요. 지금. 왜냐면 어른들이 약자거든요. 이분들 진짜 그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새를 모으다 보니까 이게 역전이 됐어요. 수가. 그러니까 쫄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즘에 자기네들이 그 윤모 부장이 저한테 받아 며칠 전부터 야 이번 선거는 결정됐다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이게 어느새 이제 바뀌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 25일 날 검증을 했어. 그러니까 선관위가 만약에 이게 지금 사다냐면 이게 자기 수 잘못한 건 아는데 했다는 거 아는데 그걸 드러내는 거야. 왜냐면 쫄리니까 분명히 검증해서 냈으면은 클럽 끝난 거 정해도 또 상관없이 다 체크했을 거 아니야. 아니 나중에 그거 판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저기 선관위원장이 그쪽 멜번 촛불 행동 그 원래 수뇌부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이제 그 명단 보니까 얘가 이거 아니네. 그래서 임원 이제 후보를 뽑겠죠. 박모 얘 봐라. 그래가지고 1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이 친구가 2023년도 몇 월 달에 추석 때 돈을 냈는데 그 유모 부장님한테 돈을 냈는데 돈을 받고는 자기는 이제 그 검증할 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런 분이 솔직히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둘이 아니야. 그한테 돈 내가지고 지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제보가 들어요 저한테. 근데 결국 뭐냐? 잘렸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5월 10일 날 결론 났는데 이 박 부회장은 부장은 또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갔다 오냐고 소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모 변호사가 이제 부회장 러닝매트 해가지고 갔는데 한 4시간 동안 이제 하다가 결론 4시간 했는데도 결론은 뭐 버킹검이지. 그냥 5월 10일 날 판단해서 그 양반 귀국하기도 전에 그냥 결론. 넌 잘려.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자기는 공정해도 했대.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뭘 거냐면 이게 왜 부정선거인지 보여드릴 거예요. 3월 25일 날 노인에서 4월 25일 확정되기 전에 거기서 선거를 했거든요. 선거운동. 그럼 부정선거예요.
그러면 이제 깜빵 가는 거지. 뭐 과태료 얼마 물거나 이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결론은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환인회가 똑바로 해가지고 뭔가 교민들한테 도움 주려고 하는 거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왜 부정선거인지 잘 보여되니까 이거는 이제 교민뿐만 아니라 나름대 그 한국의 분도 보시고 교민세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지 여기도 갈등이 있구나. 근데 어차피 정의는 구현될 거예요. 솔직히 저도 멜번 촛불 때문에 너무 불쌍한 게 저도 저 관심 좀 담았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리더 잘못 나가지고 진짜 희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랬어. 아까도 네가 이거 와서 얻은 게 뭐야? 여기서 싸워가지고 여기 니네 이용머리는 권력이라도 잡지. 계속 이제 여기서 뭐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당신들은 뭐야? 그냥 용인ung 당한다, 토사구팽 당한 거잖아. 그래도 이제 저게 뭐 한계 있으니까 하는데 저는 솔직히 멜번 촛불 행동은 진짜 비난할 가치는 미연 전혀 없다 봅니다. 오히려 희생양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냥 그 이용당해 먹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어차피 저는 이 기득권들을 지금 갖다가 그냥 자기네가 뭘 이게 무슨 위장 선거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의 구현 되길 바라고 지금 부정선거가 왔는지를 점검 볼 테니까 반면교사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 구현을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뭐를 개선해야 된다. 이걸 보시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깜짝 선거 있는 것 그래서는 기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 모르신 분 계세요? 모르신 분? 네, 저는 32대, 33대 한인회 관리부장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이창석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참석하게 된 것은 모나시 노인에 큰 선물 하나 드리고 또 도움 좀 청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34대 이제 한인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고요. 우리 모나시 노인회에서 재무 관련 쪽에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윤광희 부회장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재무님께서 친히 또 회계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인회 재무 담당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재무님께서 이 모나시 노인회 지금 회계 담당을 이제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훈 재무님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유능한 재무입니다. 지금 한인회 서류도 완벽하게 지금 설정되어 있고 잠깐 우리 재무님 말씀 듣고 또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모나시 노인회에 대공 관공서 일을 하는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한인의 재무님께서 물론 재무 일도 하시지만은 대외 관계 일을 한인의 대외 관계 일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그 대외 관계 있고 도와주시고 재무 관계 있고 컨설팅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우리 다 박수로 하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회계사 하다가 호주에 2002년에 이민 왔고요. 계속 회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인회는 33대 2023년부터 이제 대구 맡아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노인회랑 한인회랑 연관된 거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 그랜트나 이제 정부 지원받고 정선하고 이런 보고하는 관련해서 공통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제가 한인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노인회도 같이 이렇게 해서 도와드리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윤광희 부회장님이랑 말씀 이렇게 나누다가
듣게 됐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퍼블릭 오피서의 아주 골치 아픈 일인데 제가 밤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기 34대 한인회 회장님이 되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뽑아주세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노인회를, 원하신 노인회를 업그레이드 해주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란트 신청도 우리 재무님, 유후 재무님이야 전문가시거든요. 우리 한인회 그란트는 해외, 호주, 아시아나 전부 근처 그란트를 이분이 한인회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소개한 것은 두 분이 같이 한인 회장이 나오시면 우리 원하신 노인회도 아마 업그레이드 되고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 다음 차기 34대 한인 회장을 이창석 회장님으로 추대해 주시면 추천해 주시면 또 그날 오셔서 투표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중한 한인 회비를 내시잖아요. 소중한 한 표예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이창석 씨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 회장님이 너무 또 서포트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그 런닝메이트로 윤광희 부회장님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가 않아서 노인회에 곧 가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광희 부회장님하고 런닝메이트로 해서 34대를 한번 이끌어 가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제 34대가 해야 될 저희 계획이 있어요, 지금. 그 계획은 제가 이제 후보 등록 후에 다음 달에 여기 와서 다시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이요, 2년 후에 원하신 노인의 회원이 됩니다. 박수! 그러면 3명 이잖아요. 나중에 식사하고 오늘도 잘하시고.